안녕하세요. 88올림픽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특강 101주년 기념 100일인 100일 강 체육 지도자들이여 커뮤니티 지금이 기회다의 강의를 맡은 김동엽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있고 그 체육시설들 중에서 커뮤니티라는 여러분들의 혹은 우리들의 가장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혹은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 소개를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의 특징,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거에는 외국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의 특징 중에서 커뮤니티가 주거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실질적인 커뮤니티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커뮤니티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 마치는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7대 한국체육학회 회원으로서 경희대학교 스포츠 산업경영 박사를 수료하였고 현재는 커뮤니티 위탁업체 주식회사 W에서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일을 하였고 그 중에서 커뮤니티에서 10년 이상 일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실제로 보고 지금 또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체육 지도자로서도 건강운동관리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경영관리사 외 다양한 국내외의 사설 체육 자격증들을 갖고 현장에서 아직도 VIP들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한다던가 혹은 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도하고 국민대, 경희대 등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소개는 마치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의 특징은 00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까지 보시면은 이 보라색 바로 뭘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77.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0% 정도가 됩니다. 즉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10분 중에 8분, 7, 8분 정도는 아파트에 거주하실 거다라는 얘기고요.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율이 높고요.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바로 세종시입니다. 이렇게 신도시로 구축되는 곳은 계획도시로서 구획을 나누어서 아파트 단지들이 대단지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곳이 굳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의 부산 쪽, 경남 쪽, 전남 쪽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특히나 아파트의 비율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커뮤니티, 그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시설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함을 조명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봤을 때 지금 아파트 사시는 곳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보다는 주거 공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주거 공간, 그리고 우리 집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집의 구조에서 건축학적으로 창문을 어떻게 내는 게 더 좋은지, 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이 지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기술들이 대부분 다 획일화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커뮤니티 공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재개발 뉴타운 지역들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노란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뉴타운이 형성된 곳이고요. 2차, 3차 뉴타운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는 다양한 신규 공동주택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가 40%, 20년 이상 된 아파트,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10%에 가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은
뭐 향후 15년, 20년 안에 다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새로 지어진 주택 46만 호 중에서 거의 80%, 70% 정도가 아파트다. 그 정도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 있고, 여기 서울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서울이라는 인구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아파트가 많아지겠죠. 이런 뉴타운에는 정말 대단지들 아파트, 작은 단지들이 모여있는 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이들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공동체 시설,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주택법상 주민공동시설을 단지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공간으로 지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부터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최소한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노인정부터 시작하겠죠. 하지만 다양하게 체육시설, 그 외에 맘카페, 독서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고, 사실은 그러한 커뮤니티 중에서 사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주민공동시설 중에 운동시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수주 경쟁을 했던 반포 주공 1단지입니다. GSR 현대건설이, 저도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 일을 하고 있었지만 관심을 크게 갖지 않다 보니 다른 데는 잘 몰랐었어요. 다른 데는 잘 몰랐지만 유독 반포 주공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에서 인피니티 풀을 2개 이상 조성한다고 했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볼링장, 아이스링크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수주 경쟁을 했었고, 지금은 DH, 현대에서 수주를 땄고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커뮤니티 시장에는 또 다른 동향을 만들어 올 거라고 예상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시설들을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앞으로의 주거 가치를 결정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혹은 입주민들 모두가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시설적인 부분 혹은 운영적인 부분,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많이 참여하고 이용할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커뮤니티의 어떤 시대별로 좀 발달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실외에 있는 놀이터 정도, 그리고 노인정 정도가 생겼다 그러면은 2세대부터는 웰빙이라고 해서 헬스장과 골프장이 들어서고, 실제로는 지방 같은 데 갔을 때는 아주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아주 크게 지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엄청 크게 3,400평의 헬스장, 200평 정도의 골프장, 거기에 수영장까지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추세는 플로우가 있지만 다시금 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이제 4세대 정도인데요. 지금은 4세대 정도인데 다양한 고품격의 어떤 서비스와 탑층의 루프탑과 함께 스카이 라운지까지 어떤 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보면은,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의 이용 실태를 봤을 때 실제로는 체력 단련 시설의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육 지도자 혹은 체육시설 운영자, 경영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곧 오픈합니다. 지금이 8월이니까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는데, 바로 개포동에 있는 자이 커뮤니티입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합작을 해서 DH 자이개포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인데요.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주민공동시설이 큰 복합 빌딩에 지하 2층과 지하 1층입니다. 지하 2층이지만 사실은 썬큰 이렇게 파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볕이 다 들어옵니다. 햇빛이 다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1층 같은 공간이죠. 1층 같은 공간과 2층 같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 1층에는 실제로 수영장과 아주 고급스러운 피트니스, 거기에 독서실도 있고 북카페,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 보는 공간, 실내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음악 연습실도 있고, 그 다음에 AV룸이라고 해서 렌트해서 영화를 보는 공간, H 라운지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카페를 마시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공간,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체력 측정실, 그 다음에 실내에서 아래 수영장을 보면서 돌릴 수 있는 트랙도 있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 똑같이 자이개코에서 또 다른 공간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스카이 라운지라고 해서 12층, 13층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이 12층, 13층이지만 상당히 높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문화센터라고 해서 주민들 중에서 소규모로 그룹핑해서 어떤 강의를 듣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 보고 공부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라운지, 엄마들이 아기들을 놀이방에 아기들이 놀 수 있는 키즈룸에 놔놓고 그 바로 앞에서 엄마들이 차 마시면서 쉬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커뮤니티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휴일에 혹은 평일에도 예를 들면 일을 안 하실 경우에는 여기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 아파트를 따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갈 필요 없이 음식은 다 주문하면 되고 내가 쉬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는 공간들이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통해서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다는 어떤 큰 기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용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고 DH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 시설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테크노짐이라고 해서 아주 고급 피트니스 기구가 들어가 있고 골프존사에 좋은 시설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체육시설 운영자 혹은 체육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시설들이 갖는 의의는 뭐냐? 이 시설을 개인 사업자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설사에서 아파트 시설을 지으면서 다 모든 것들을 입점시켜 놓는 거고요. 거기를 말 그대로 어떤 입찰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위탁 운영, 체육시설 위탁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가 주는 체육시설 지도자와 운영자에 대한 가치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실제로 운영자들이 운영하기 쉽게 점점 구성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제가 바로 전 시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운영은 내가 돈을 주고 어떤 세를 내고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입찰을 보고 낙찰이 될 경우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이라는 형태도 있고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자치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를 운영하는 관리 주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우리관리, 사업 PMC 이런 큰 회사들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자치 관리 안 할 거야. 아파트 관리소도 업무들이 많습니다. 미화, 보안, 그 외에 격리,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의 위탁 업체에게 맡겨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W라는 회사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여기 아래 보이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총괄위탁, 도급위탁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위탁에 관련된 정보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K아파트라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입찰 정보에 보시면은 다양하게 필터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분 혹은 지금 이러한 체육시설 운영자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 주변에도 뭔가 입찰이 올라온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입찰 공고문은 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입찰 공고 안에 사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금이 얼마여야 돼? 입찰에 넣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혹은 자본금이 얼마여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설을 운영해 봤는가에 대한 실적을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법적인 위법 사항이 없는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거나 혹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추징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찰 서류를 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보통의 일반적인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가 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깥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처럼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로서 사용된 것이고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입찰 공고가 나올 때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몇 시간씩 근무해야 되면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근무한다 이러한 가이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인건비를 제시해주고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지출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권은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일부 돈을 내거나 혹은 전체가 다 부담을 하던가 다양하게 전세대 부과 방식 혹은 혼합 부과 방식 전세대 일부 깔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이용자들이 돈을 내는 방식 혹은 모든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이용자들만 내고 이용하지 않는 자들은 돈을 안 내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발생한 매출이 모두 관리비로 부과되게 되고 거기에서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로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사실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가 가장 일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렇게 체육시설 위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저희는 인건비가 735만 5천 원 나가요. 거기에 부가세 붙여서 뭐 한 85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만 매달 주시면 돼요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은 코로나이든 아니든 사실은 유효할 수 있죠.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점들 중에 일부분은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보존을 받아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보존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이탈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했었고요. 운영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서 한 번에 일확천금을 할 수는 없지만 지점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지점들에서 조금씩의 수익들이 시스템화돼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인건비 제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수익들이 또 있습니다. 강사료 플러스에 강사료에 포함된 수수료 부분 예를 들면은 퍼스널 트레이닝 그 다음에 그룹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골프 레슨 그리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강좌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부가 서비스들에 대한 수수료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신다고 했을 때 최초에 헬스장을 하려면 150평, 200평을 하려면 적어도 3억에서 4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만 잘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입찰에 참여하셔서 한 지점들을 운영하면서 적은 수익이지만 그래도 100, 200, 많게는 500, 1000만 원 정도의 지점당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운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커뮤니티 운영은 상당히 재미있는 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의 주 고객은 바로 입주민입니다. 그 입주민들은 각각의 대표들이 동마다 있습니다. 그러한 동 대표들이 모임을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그리고 위탁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의 힘 구조 속에서 위탁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잘 받아서 그리고 저희와 직접적인 계약을 합니다. 입주민들이 위임을 해줘서 관리소에서 저희와 위탁 계약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는 저희를 일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와도 업무 협업을 잘 해야 되고 입주민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운영의 핵심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의 어떤 특징, 체육시설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입주민들이 오시기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오시는 게 수월하다. 멀리 가서 운동하시기보다는 내 1층에 혹은 내 지하에 가면은 헬스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타 시트니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노인 프로그램이라던가 시니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입주민들은 이 주민 공동체 시설이 자기들이 분양받는, 어떻게 보면 분양받는 집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애착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혹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사설 피트니스에 비해서 보수적이며 변화가 예민하다. 이 얘기 보수적이라는 말이 조금 예민했는데 보수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입주민분들이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여러 명의 결의를 거치다 보니까 획 어떤 의견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한 축을 가지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것이 크게 쉽지 않고 여러 명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회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옆에 같이 올라가는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옆에서 바로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밀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홍보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듭니다. 왜냐?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입주민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맺어지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개도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친밀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좀 저렴해진다.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다. 알다시피 체육시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위치입니다. 얼마나 우리 집하고 가깝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2차, 3차 뉴타운 계획이 계속 진행될 거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방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생길 거고, 그 커뮤니티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혹은 사업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좀 제한적이라면은 입지 조건이라든가 시설적인 부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부산에 있다. 그럼 부산이죠. 이게 서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또한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입지, 제한된 시설 속에서 탁월한 인력 수급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의 묘미를 꾀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 경영을 전공하다 보니 마케팅적인 특징을 좀 봤더니 상업시설에 비해서 이용 고객이 한정적이고 소득 수준 거주 환경들이 조금 비슷한, 거주 환경은 당연히 비슷하겠죠.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비슷한 형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타겟팅이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조금 더 화살처럼 날카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입주민이라는 고정회원 이분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계속 저희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원과의 어떤 컨트랙션, 라포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안 되는, 다 좋은데 한 명이 싫어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 만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 혹은 어떠한 이벤트 등을 자주 좀 실천해 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회원 간의 친밀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비용 최소화, 구전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주민이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영리 목적의 어떤 강한 홍보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주민의 니즈에 맞춰 좀 은근하고 지속적인 부드러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사실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말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전문화가 필요하고, 옆집 아줌마도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시기에 조금 더 트레이너 혹은 체육 지도자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기르고 커뮤니티만에 특화된 어떤 체육 지도자 혹은 운영자가 나와야 되면 이러한 전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텐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반포, 개포, 압구정 등의
서울 내 수많은 뉴타운 재개발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체육 시설업을 하는 것이, 실내 체육 시설업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위탁 운영으로서 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문가들이 이러한 커뮤니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갖는 새로운 가치는 뭐냐? 그 안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니즈를 갖고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결국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차, 세탁, 세차, 자전거 수리 다양한 것들을 붙여서 이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을 IT로 접목시켜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갖고 가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가야 될 길 중에 지도자, 운영자들의 덕목은 바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직원들과 소통 혹은 회원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소의 관리 주체, 그리고 회원들 중에도 그들의 대표가 되는 입주자 대표와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들을 잘 이끌어내면서 모두가 행복한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노인 프로그램, 노인과 관련된, 시니어 관련된 시정 평가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화시켜서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면 훨씬 더 이용하는,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런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커뮤니티 시설 안에 있는 체육시설, 아니면 커뮤니티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개요 혹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마케팅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모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